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학당 오늘부터 샤리아와 비교법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기초관념과 의미입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시리즈를 위한 원고는 저와 김현수 군이 같이 작성을 합니다. 김현수 군은 현재 제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기초 용어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슬람인데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교 자체를 이루는 용어입니다. 다음으로 샤리아인데요. 샤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규범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슬람 법과 같은 의미이죠. 또 피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피크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법학을 얘기합니다. 이 용어는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슬람의 종교적 성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은 유일신 종교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알라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경전으로서 보통 꾸란을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도 이슬람의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많이 하는 표현 중에 성서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 성서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이슬람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슬람권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 걸쳐 있고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이슬람의 분파로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이렇게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아파죠. 이 비율로 보면은 수니파가 약 90%로 절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슬람을 비교법의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의 집합도 아니고 또 순수한 이념의 결정체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법학은 다양한 각도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비교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프랑스의 앙리 카피땅 교수의 이 정의, 여러 국가의 법 제도와 체계의 비교, 분석, 고찰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분야다라고 일단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교법의 대상으로서 이슬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특성을 하나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이슬람은 종교 규범이면서 동시에 법 규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이 종교 규범이 아닌 법 규범으로서의 이슬람,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슬람 국가를 쭉 놓고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 종교 규범, 법 규범, 이것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가령 이슬람, 즉 종교 규범이 곧 법 규범인 그런 국가. 그러니까 두 종교 규범과 법 규범이 섞여 있는 그런 혼합되어 있는 이런 국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로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그 한쪽이 있고 또 한쪽은 뭐가 있냐면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규범으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 법 규범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법규범은 말하자면 웨스턴 리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이런 국가입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두 국가를 양 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슬람법을 비교법으로 얘기를 할 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주제별로 얘기를 할 때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을 비교법으로서 얘기를 할 때 그 효용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문화 상대주의의 시각에서 다른 문화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 중동은 그 이슬람권 중에 중동은 한국의 제3위의 교역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슬람권의 높은 성장 잠재력 그리고 사회경제의 변혁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한국과의 보완 협력 가능성이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정도를 이슬람 비교법의 효용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맺어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슬람을 비교법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비교법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과거 이슬람 연구의 주류는 어문학, 문화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비교법의 지평을 이슬람법으로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문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이해가 되는 이런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이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법적인 시각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간결하게 소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슬람을 공부하다 보면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법리적으로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과 비교를 해가면서 아니면 뭐 미국 아니면 유럽의 어떤 법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수 군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현수 군은 특이하게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유니버시티에서 법학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 후에 연세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슬람법에 관한 이 비교법 이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현수 군과 함께 이 시리즈를 잘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